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9을 비롯해 정말 다양한 애플의 소식들을 가져왔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따라오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출 소식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맥스 와인백에 따르면 이번 3월 애플 이벤트는 아마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심각한 바이러스 상황에 따른 결정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이벤트는 진행하지 않더라도 제품 출시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다양한 대형 IT 기업들의 잇따른 행사 취소 소식이 이어지는데, 그 이유로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겠죠? 물론 애플에서 이벤트를 주최하려면 질병관리본부, 즉 CDC와의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마땅한 장소 또한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애플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대규모 모임을 금지를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팀 쿡도 직원들에게 이번 주는 집에서 일하라며 재택근무를 권고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애플에서 이번 3월 이벤트만 열지 않는 것이 아닌 6월에 있을 WWDC의 캔슬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애플도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네요. 심지어 2월 아이폰의 중국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60% 정도 덜 팔렸다고 하니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이네요. 다음 소식도 맥스 와인백에게서 나왔는데요. 로스트 모드, 즉 분실 모드가 에어태그에 적용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분실을 하게 됐을 때 로스트 모드로 바꿔놓으면 다른 아이폰 사용자가 그 제품을 습득하게 되면 그 제품의 주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물론 사용자가 설정을 따로 해주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좋은 기능이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 주운 놈이 줄맘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죠? 뭐 어찌됐든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네요. 이번 소식은 반가운 보급형 아이폰, 즉 아이폰 SE2 또는 아이폰 9 또는 그냥 아이폰으로 나올 제품에 대한 소식인데요. 바로 iOS 14 코드에서 추출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보급형 아이폰 9이 이 소스 코드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나온 소식과는 달리 실제 iOS 14 내에서 추출된 정보이기 때문에 출시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추출된 내용에 따르면 아이폰 9은 터치 아이디가 적용될 예정이며 출시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나왔던 여러가지 유출 소식보다는 한층 더 신뢰도가 높아 보이네요. 어지간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출시일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디지타임즈에서는 아이폰 9의 PCB 기판 주문이 기존의 1분기에서 2분기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정 부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제품 생산에도 큰 차질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아이폰 9은 최종 생산 확인 단계라고 여러 매체들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아이폰 9을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iOS 14 코드에서 나온 정보를 보면 출시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계속 심각한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연기가 되니까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자, 다음은 정말 반가운 아이폰 12 프로의 유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카메라가 정말 크게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아이폰 11 프로는 12메가픽셀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번 유출 소식은 이 카메라의 픽셀이 최대 64메가픽셀, 즉 6400만화소까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센서의 크기를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소니의 센서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좀 희한하죠? 애플에서는 아이폰 11 시리즈를 출시할 때 발전된 카메라에 중점을 두었었는데요. 이처럼 곧바로 한 단계 더 급한 발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번 갤럭시 S20 시리즈에 채용된 훨씬 더 커진 카메라 센서와 특히 1억 800만화소의 영향 때문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또 새롭게 들어가는 초광각 렌즈는 35%의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조도 촬영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다만 아쉽게도 이 현재 인덕션 형태의 카메라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네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쉽네요. 또 한 가지의 좋은 소식은 바로 나이트 모드의 발전으로 텔레포토 렌즈와 초광각 그리고 셀피 카메라에도 나이트 모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어떤 렌즈를 써도 어두운 공간에서의 촬영이 무척 용이해지겠네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의 대대적인 개선 또한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아직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소식은 바로 배터리 사이즈의 변화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등장하고 그에 맞는 배터리 효율, 그리고 용량,
발전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번에 새롭게 나올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는 기존보다 약 10% 정도 향상된 4400mAh의 배터리 사이즈를 가지고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로직보드의 사이즈 축소, 새롭게 도입될 5나노 공정, 그리고 작아진 배터리 컨트롤러 덕분에 이런 배터리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질 거라고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트렌드는 아무래도 배터리 사이즈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높은 주사율과 5G가 배터리 소모를 엄청 시키기 때문이죠. 이번엔 바로 칩셋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퀄컴에서는 SDX60이라는 모뎀 칩셋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애플에서 2021년에 이 칩셋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플은 작년 퀄컴과의 계약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퀄컴사의 셀룰러 칩셋을 구매하기로 계약했는데 이 새로운 칩셋은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져 전력 사용에 좀 더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훌륭한 점은 바로 서브6 5G 기술과 밀리미터파 5G 기술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전작보다 엄청난 개선이나 발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신기능들이 탑재된 모뎀이 2021년 아이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여러가지 유출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폰, 새롭게 나올 이 보급형 아이폰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네요. 소식을 들어보면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